볼링장 특유의 왁자지껄한 소음과 미끄러운 레인의 반짝임,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핀들. 익숙하면서도 묘하게 들뜬 분위기 속에서 자영업하는 51세 명진은 텅 빈 레인처럼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오늘도 가게 문을 닫고 의례적으로 찾아온 곳, 굴러가는 공과 쓰러지는 핀 소리만이 잠시 머릿속을 비워줄 뿐 50대 초반의 삶은 그에게 더 이상 새로운 기대를 주지 않았다. 사업은 그럭저럭 돌아갔지만 가정은 오래전부터 서먹했고 매일매일이 건조한 반복이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다. 성공이라는 멋진 단어 뒤에 숨겨진 초라한 자신을 마주하는 게 고통스러웠고 그럴 때마다 그는 다른 무언가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느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그저 다른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일탈. 그때 시야 한구석에 들어온 모습에 그의 시선이 멈췄다. 저쪽 레인에서 한 여자가 볼링을 치고 있었다. 평범한 볼링장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가 유독 명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곧게 뻗은 자세, 부드럽게 이어지는 스윙, 공을 놓는 순간의 집중력까지. 폼이 아름답네, 저절로 터져나온 생각이었다. 그의 눈에는 그저 볼링 동작이 아니었다. 지루한 일상에 나타난 한 줄기 강렬한 이미지였다. 그녀의 차례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시선이 마주쳤다. 여자는 놀라거나 피하지 않고 명진의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냈다. 그녀는 42세 학원 강사 진영이었다. 학생들 앞에서는 늘 활달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지만 강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외로움과 낮은 자존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완벽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그녀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볼링은 그런 그녀에게 작은 탈출구 중 하나였다. 명진과의 눈맞춤. 진영은 그 시선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호기심, 욕망, 그리고 약간의 굶주림 같은 것, 낯선 감정은 아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폼에 이끌리는 시선들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그녀의 내면에 파문을 일으켰다. 어쩌면 지금 그녀가 찾는 다른 무언가를 이 남자가 줄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예감 같은 것. 저 남자, 나에게 뭔가 바라는 눈빛이야.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뭘 원하든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건 그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자극일지도 몰라. 재미있겠는데 이 남자와 함께라면 이 지루한 일상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짧은 순간의 눈맞춤이었지만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서로를 향한 복잡한 계산과 기대, 그리고 욕망이 소용돌이쳤다. 명진은 진영을 아름다움과 일탈의 상징으로, 진영은 명진을 자극과 이용 가능한 수단으로 각각 인식했다. 운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것은 명진이었을지 모르지만 진영은 그저 자신의 지루함을 달래줄 흥미로운 사건의 시작을 감지했을 뿐이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서로를 마주보았지만 그들의 처음의 대상은 서로의 눈빛 속에 완전히 다르게 새겨졌다. 그리고 이 어긋난 인식 속에서 그들의 위험한 관계는 싹트기 시작했다. 볼링장 레인의 불빛 아래 마주친 시선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두 사람 모두에게 명확했다. 명진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종류의 두근거림이었다. 그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 아니, 머뭇거릴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저 저 여자, 진영에게서 풍기는 생경한 아름다움과 가능성이 그를 잡아끌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불륜 커플. 이 여자가 정말 나에게 이런 제안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다니. 꿈인가? 그래, 해보자.
뭐가 됐든 지금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여자와 함께라면 상상만 했던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질지도 몰라. 나는 고작 이 정도의 남자인데 이런 제안을 받다니. 아직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그래, 고개를 끄덕였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아니, 돌이키고 싶지 않아. 명진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본 진영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마치 정해진 수순을 밟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거침이 없었다. 좋아요. 결정 빠르시네요. 그럼 갑시다. 어디를? 명진이 채 묻기도 전에 진영은 이미 볼링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명진에게 눈짓하며 출구 쪽으로 앞장섰다. 명진은 얼떨떨했지만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에 이끌려 기계적으로 자신의 가방을 챙겨 그녀의 뒤를 따랐다. 볼링장 밖으로 나와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익숙한 듯 미리 주차해둔 차로 향했다. 차 안에서 짧은 대화가 오갔을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중요치 않았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같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고 그곳은 감정의 교류나 진심의 탐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외진 모텔이었다. 익숙한 듯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서는 진영의 뒷모습을 보며 명진은 다시 한번 현실감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지루한 일상에 갇힌 50대 자영업자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아름다운 폼의 여자가 던진 노골적인 제안에 응해 모텔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모텔방 문이 닫히고 세상의 소음이 사라졌다. 낯선 공간에 둘만 남겨진 정적 속에서 어색함과 긴장감이 뒤섞였다. 명진은 진영의 뒤를 따라 들어갔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방 안으로 쑥 들어갔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은은한 조명만이 어두운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잠시 망설이다가 서로의 존재가 주는 끌림 앞에 긴장감이 풀렸다. 서로의 손이 자연스럽게 닿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명진은 진영의 매력에 이끌려 그녀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싶었다. 현실의 모든 고민이 잠시 잊혀지는 듯했다. 오직 자신과 진영,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따뜻한 감정만이 존재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특별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진영의 마음은 명진과는 다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도 그 순간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은 감정적인 연결과는 거리가 있었다. 명진의 반응을 관찰하며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이 시간은 그녀에게 일상에서 벗어나는 작은 탈출구 같았다. 명진의 진심은 그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래, 이 남자도 나를 원해. 이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주는군. 모든 것이 끝난 후 방 안에는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명진은 만족감과 함께 묘한 허무함을 느꼈다. 그는 진영의 옆에 가만히 누워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도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진영의 어깨에 살짝 올렸다. 진영은 명진의 손길을 느꼈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강의 준비, 오늘 처리해야 할 학원 업무,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새로운 자극을 찾아볼까 하는 생각. 명진과의 첫 번째 만남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 이상의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길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이 관계는 깔끔해야 했다. 불필요한 감정이나 기대는 개입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그의 손이 닿은 어깨를 살짝 움찔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방향으로 살짝 돌아누웠다. 첫 모텔에서의 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극명하게 다른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명진은 이 관계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엿보려 했지만 진영은 이것을 단지 일탈로 여기고 있었다. 욕망이 만났을 때 그 결과는 둘에게 같은 즐거움을 주었을지 모르나 그 이후 남겨진 마음의 조각들은 각자 다른 형태와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동상이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첫 만남 이후 명진과 진영의 관계는 빠르게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 비밀스러운 커플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루틴을 규정하는 암호가 되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해진 요일이나 갑작스러운 연락을 통해 그들은 만났다. 주로 명진의 사업이 끝나는 저녁 시간 혹은 진영의 강의가 없는 오후 시간이었다. 만남의 장소는 대개 비슷한 모텔들이었고 그들의 대화는 안부나 짧은 일상 공유 그리고 다음 만남에 대한 조율이 전부였다. 감정적인 깊이? 그런 것은 처음부터 논외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모텔에 들어설 때의 긴장감과 어색함은 희미해졌다. 이제는 익숙함이 자리 잡았다. 서로의 존재에 대한 탐색도 끝났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졌다. 뜨거운 순간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은 마치 정해진 코스를 도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명진은 이 루틴 속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불안정했던 현실에서 벗어나 잠시 숨통을 트는 시간. 진영과의 만남은 이제 그의 삶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부분이 되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소중한 위안이 되었다. 진영이 보내는 짧은 문자 하나, 다음 만남을 잡는 약속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반면 진영은 루틴이 반복될수록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 자극은 사라지고 명진과의 만남은 일상에서의 작은 이벤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관계를 통해 얻으려 했던 자존감의 일시적인 상승이나 지루함에서의 탈출 효과도 점점 약해졌다. 명진은 예측 가능했고 그의 반응은 읽기 쉬웠다. 그는 진영에게서 점차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듯한 눈치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진영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모텔방에 함께 있을 때였다. 관계를 마친 후 명진은 진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에게는 상대방과의 미묘한 감정적 연결을 시도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진영은 명진의 손길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명진이 자신의 손을 만지작거리는 느낌은 마치 무감각한 듯했다. 그의 눈빛에 담긴 감정을 읽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이 관계가 예상보다 감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경고등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가만히 있었다. 그저 다음에는 좀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겠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은밀한 만남의 루틴은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견고하게 이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명진은 관계가 깨질까 봐 불안해하며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었고 진영은 이미 루틴의 지루함을 느끼며 새로운 자극을 갈망하고 있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같은 경험을 반복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루틴 속에서 편안함이 아닌 각자의 이유로 인한 불안만이 커져가고 있었다. 명진과 진영의 은밀한 만남은 오프라인에서의 짧은 시간 외에는 대부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이어졌다. 딱딱한 일상과 비밀스러운 일탈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었다. 전화 통화는 위험했고
길고 감정적인 대화는 처음부터 관계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들의 소통은 짧고 즉각적이며 대부분 다음 만남을 조율하거나 방금 끝난 만남의 흔적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 몇 글자 안 되는 메시지 속에는 각자의 속마음과 불안, 그리고 관계에 대한 다른 인식이 담겨 있었다. 명진에게 진영의 메시지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알림이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며 혹시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수시로 확인했다. 띠링하고 진영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거나 희미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녀가 보내는 메시지는 보통 잘 들어갔어요. 혹은 내일 시간 되어 지극히 평범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명진은 그 짧은 문장 속에서 행간의 의미를 읽으려 애썼다. 잘 들어갔어요. 는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그저 관계의 마무리를 확인하는 의례적인 인사일까? 진영에게 명진의 메시지는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도착하는 알림이었고 대부분은 답장이라는 과제를 안겨주었다. 학원 강의 준비 중이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오는 메시지는 그녀의 집중을 흐트러뜨렸다. 명진의 메시지 내용은 예측 가능했다. 주로 다음 만남을 제안하거나 지난 만남에 대한 짧은 소회, 혹은 지금 뭐 하냐는 식의 안부였다. 진영은 메시지를 통해 감정을 나누기보다는 상황을 관리했다. 원하는 메시지만 골라 답장했고 불필요한 감정 교류는 칼같이 차단했다. 어느 날 명진은 평소보다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진영 씨랑 함께 있으면 현실을 잊게 돼요.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진영은 그 메시지를 읽고 잠시 눈살을 찌푸렸다. 소중한 시간? 현실을 잊게 된다. 이 남자 역시 감정적으로 변하고 있구나. 진영은 답장 대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걸까? 아니면 그가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다시 한번 선을 그어야 할까? 그녀의 손가락은 메시지를 입력하는 대신 다른 대화창을 열어볼까 망설였다. 명진은 자신이 보낸 메시지에 대한 진영의 답장을 애타게 기다렸다. 소중한 시간이라는 말이 그녀에게도 가닿았기를, 자신의 진심에 조금이라도 전달되었기를 바랐다. 1분, 5분, 10분.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커졌다. 혹시 그 말이 그녀에게 부담을 주었을까? 관계를 망치는 건 아닐까? 그의 짧은 메시지에는 관계를 지키고 싶은 긴박함과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첨예한 불안감이 실려 있었다. 결국 진영에게서 답장이 왔다. 짧고 건조했다. 네, 혹은 알겠습니다. 식의 단답이었다. 명진은 그 답장을 보고 실망했지만 애써 괜찮은 척했다. 네, 한 글자에도 긍정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알겠습니다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고 해석하려 했다. 짧은 문자 메시지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동상이몽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명진은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려 애썼지만 진영은 관계를 관리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효율적인 소통만을 추구했다. 몇 글자 안 되는 메시지 안에서 그들의 관계는 깊어지기는커녕 서로 다른 방향으로 표류하고 있었다. 모텔에서의 만남이 반복되고 문자가 오가는 일상이 이어지면서 명진은 진영에게서 단순한 육체적 상대 이상의 의미를 찾고 싶어졌다. 루틴 속의 불안은 그에게 관계의 변화를 갈망하게 만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모텔이 아닌 곳에서, 사람들 속에서 평범한 연인들처럼 함께 식사를 하자고. 진영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예상외로 쉽게 동의했다. 어쩌면 그녀 역시 반복되는 모텔에서의 만남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거나
혹은 명진이 자신에게 얼마나 더 매달리는지를 시험해보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그들이 만난 곳은 시내의 한적한 레스토랑이었다. 테이블 간 간격이 넓고 조명이 은은하여 주변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대화하기에 나쁘지 않은 장소였다.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시간.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연인들의 데이트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 두 사람의 마음속은 전혀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명진은 진영과 이렇게 함께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스러웠다. 모텔 방이라는 밀폐된 공간이 아닌 현실 속에서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에게 이 관계가 불륜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넘어 진짜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진영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학원 일은 어떤지, 주말은 어떻게 보내는지 등 지극히 일상적인 질문이었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의 바람이 담겨 있었다. 진영은 명진의 제안에 응했지만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큰 감흥은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불편함과 지루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모텔은 불륜이라는 관계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공간이었기에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이곳은 달랐다. 데이트라는 형식을 흉내내고 있었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명진이 건네는 일상적인 질문들은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소음처럼 들렸다. 그의 눈빛에 담긴 기대와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듯한 미묘한 시도들이 느껴졌지만 진영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돌리거나 단답으로 응수하며 선을 그었다. 음식이 나왔고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에 집중했다. 맛있는 음식이었지만 명진은 진영과의 정서적 거리가 느껴져 음식 맛이 온전히 느껴지지 않았다. 진영은 묵묵히 식사를 하며 명진이 자신에게서 기대하는 것과 자신이 줄 수 있는 것 사이의 간극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겉보기에는 함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명진은 채워지지 않는 감정적 교류에 목말라 했고 진영은 관계 자체의 지루함과 새로운 자극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설 때 명진은 희미한 미련과 실망감을 느꼈다. 데이트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 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진영은 그저 하나의 과제를 마친 듯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지극히 평범한 행위조차 두 사람의 동상이몽과 그 관계가 가진 근본적인 결핍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 뿐이었다. 그들이 함께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빈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은밀한 만남의 루틴이 반복되고 문자 메시지 속에서 서로 다른 속마음을 확인하던 중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평소 그들이 만나는 장소나 시간대와는 전혀 다른 곳에서 갑작스럽게 서로를 마주치게 된 것이다. 그날 명진은 사업상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오랜만에 백화점에 들렀다. 주말이라 사람들로 북적이는 백화점 1층을 지나치던 그는 저만치 떨어진 화장품 매장 근처에서 아는 얼굴을 발견했다. 진영이었다. 다른 여자와 함께 서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명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아는 사람이 보면 어떡하지? 아내가 이 근처에 올 수도 있는데. 순식간에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피며 진영에게서 시선을 떼려 했지만 불안감에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진영은 친구와 함께 쇼핑을 하던 중이었다. 유행하는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는데 시야 한 구석에 낯익은 남자의 얼굴이 들어왔다. 명진이었다. 백화점에서 그를 만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잠시 당황했지만 그녀의 활달함과 이기 관리 능력은 빠르게 작동했다.
주변을 스캔했다. 친구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명진 주변에는 그를 알아보는 듯한 사람이 없어 보였다. 짧은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이 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찰나의 순간 명진의 얼굴에는 공포가, 진영의 얼굴에는 당혹감 뒤에 빠르게 자리 잡는 계산적인 냉정이 스쳐 지나갔다. 먼저 움직인 것은 진영이었다. 그녀는 명진에게 아주 짧고 눈에 띄지 않는 목례를 건네는 듯했고 동시에 친구의 팔을 이끌며 자연스럽게 다른 매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명진은 진영의 미세한 신호와 움직임을 본능적으로 포착하고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의 반대쪽으로 서둘러 몸을 돌렸다. 마치 처음부터 서로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은 사람들 틈으로 재빨리 섞여 들어갔다. 백화점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명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창백하고 식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빠르게 뛰고 있었다. 방금 그 몇 초간의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 진영은 어땠을까? 그녀도 자신처럼 무서웠을까? 아니,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침착해 보였다. 그 순간에도 상황을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녀의 그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자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이 서늘하게 다가왔다. 이 관계에서 자신만이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진영은 백화점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은 후에야 친구와 헤어졌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나서야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명진의 얼굴이 너무 하얗게 질려 있어서 주변의 시선을 끌 뻔했다. 내가 알아서 잘 처리했으니 다행이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갑작스러운 마주침은 두 사람에게 위험이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같은 위험에 직면했지만 명진은 자신의 초라함과 관계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고 진영은 자신의 통제력과 평판이 흔들릴 위기에 냉철하게 대처했다. 겉으로는 태연함을 가장했지만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내면에서는 동상이몽의 긴장이 극명하게 교차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서로를 비밀을 공유하는 위험한 동반자로 인식하는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모텔에서의 반복적인 만남, 건조한 문자 메시지, 그리고 백화점에서의 아찔했던 마주침 이후 명진의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관계가 이대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막연한 예감과 함께 진영에게서 오는 감정적인 거리감이 그를 괴롭혔다. 어떻게든 이 관계를 욕망 그 이상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고심 끝에 그는 진영에게 작은 선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번 차 안에서 진영이 요즘 강의 준비 때문에 어깨가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를 스치듯 한 적이 있었다. 명진은 그 말이 떠올랐다. 그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는 백화점에 갔을 때 보았던 휴대용 마사지기를 떠올렸다. 비싸지는 않지만 실용적이고 그녀에게 필요한 물건일 터였다. 그는 신중하게 마사지기를 골랐고 다음 만남 때 진영에게 건네주기로 결심했다. 선물을 준비하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설렘과 함께 진영이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까, 혹시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교차했다. 약속된 모텔방, 평소처럼 시간을 보낸 후 명진은 미리 준비해온 작은 쇼핑백을 진영에게 내밀었다. 아무것도 아닌데 지난번에 어깨 아프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요. 강의 준비 힘드시죠?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진영이 이 선물을 받고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기를, 이 관계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선다는 것을 그녀도 느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진영은 갑작스러운 선물에 잠시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곧 표정을 정리했다. 쇼핑백을 받아든 그녀는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가볍게 어머, 이런 걸 다 고마워요 하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지도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 같지도 않은 지극히 건조한 톤이었다. 명진이 선물을 건넬 때의 미묘한 긴장과 기대감을 그녀는 단번에 읽어냈다. 어깨 아프다는 말을 기억하고 이런 걸 사왔네.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는군. 진영은 그렇게 해석했다. 그녀에게 이 선물은 명진이 관계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려는 하나의 시도처럼 느껴졌다. 명진은 진영이 선물을 받고 살짝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크게 기뻐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선물을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의 깊은 감정이나 감동은 느껴지지 않았다. 진영은 선물을 쇼핑백 안에 다시 넣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방금 건네진 선물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물건처럼 그 자리에서 존재감을 잃었다. 그 선물을 주고받는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명진은 선물을 통해 채워지지 않는 감정적 연결을 갈구했지만 진영은 그 선물을 관계 관리의 도구로 인식하거나 불필요한 감정적 시도로 치부했다. 겉으로는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바라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의 간극은 두 사람의 동상이몽처럼 넓기만 했다. 선물은 관계를 발전시키기는커녕 두 사람의 인식 차이만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겉으로 감춰져 있던 서로의 본래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가끔 의도치 않게 스쳐 지나갔다. 불륜이라는 비밀스러운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현실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지만 완전히 차단하기란 불가능했다. 피로에 지친 기색, 휴대폰으로 오는 업무 연락, 가족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그런 사소한 조각들이 비밀의 벽 너머에 존재하는 각자의 현실을 상기시켰다. 어느 날 평소처럼 모텔방에 함께 있을 때였다. 관계를 마친 후 진영은 나른한 목소리로 천장을 보며 말했다. 아, 오늘 학원에서 골치 아픈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강사가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뒷수습하느라 힘들었네요. 지극히 일상적인 짜증 섞인 푸념이었다. 그녀는 명진에게서 공감이나 위로를 바라기보다는 그저 답답한 마음을 가볍게 털어놓는 것에 가까웠다. 학원 강사로서의 스트레스는 그녀의 낮은 자존감을 더욱 긁어대는 요인 중 하나였고 가끔 이렇게 툭 던지듯 이야기하며 해소하곤 했다. 명진이 이 이야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녀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명진은 진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학원 강사로서의 진영, 골치 아픈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진영. 모텔방 밖의 현실 속 진영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의 삶에 존재하는 어려움을 들으니 자신이 그녀에게 단순한 현실 도피의 수단이 아닌 진정한 위안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녀의 힘든 부분을 공유하고 싶었고 그 힘듦을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명진은 진영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힘드시겠네요. 저도 사업하면서 사람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플 때가 많아요.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덧붙이며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영의 힘듦을 이해한다는 진심과 동시에 자신도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어 그녀의 위로를 받고 싶은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진영은 명진의 말에 그저 그래요 하고 짧게 응수할 뿐이었다. 그녀에게 명진의 사업 이야기나 사람 문제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볍게 털어놓은 푸념에 명진이 지나치게 몰입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이 약간 불편하게 느껴졌다.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왜 나에게 하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이가 아니잖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이제 다음 만남은 언제로 할까요? 진영은 능숙하게 대화의 흐름을 끊고 관계의 본질적인 이야기로 돌아왔다. 학원 일의 스트레스는 일시적인 짜증이었을 뿐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이 관계의 지속 여부와 다음 만남에 대한 계획이었다. 명진은 진영이 자신의 힘든 이야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진영의 제안대로 다음 만남 날짜를 잡는 데 집중했다. 현실의 그림자는 그렇게 잠시 그들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스쳐 지나갔다. 명진은 그 그림자 속에서 진영의 진짜 삶을 엿보고 관계의 깊이를 더할 기회를 엿보았지만 진영은 그 그림자가 자신들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까 경계하며 빠르게 걷어냈다. 서로의 본래 삶에 대한 아주 짧은 노출은 그들이 얼마나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관계의 경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채워지지 않는 감정적 교류는 현실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그들 사이에 깊은 골로 남아 있었다. 시간은 무심히 흘렀고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명진과 진영의 은밀한 만남은 더욱 견고한 루틴이 되었다. 정해진 요일, 비슷한 시간, 익숙한 모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졌다. 처음 진영의 매력에 열광하고 그녀의 거침없는 제안에 심장이 뛰었던 기억은 저 멀리 희미해졌다. 진영 또한 명진과의 만남에서 오는 아슬아슬한 스릴이나 관계를 통제하는 듯한 재미를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가슴 뛰는 일탈이 아닌 또 하나의 지루한 일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모텔방에 함께 있을 때였다. 그들의 관계는 몇 번의 신음과 거친 숨소리로 마무리되었고 그 후에는 길고 어색한 침묵이 찾아왔다. 각자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의미 없이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거나 천장에 얼룩을 세는 시간. 처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권태가 그들의 관계를 잠식하고 있었다. 명진은 이 루틴 속에서 점점 더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진영과의 만남은 더 이상 가슴 뛰는 설렘을 주지 못했고 그는 진영의 옆에 누워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그 모습만 봐도 좋았는데 이제는 그저 익숙하고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도 자신만큼 지루할까? 아니면 이미 이 관계에 흥미를 잃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생각에 미치자 다시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 관계마저 사라지면 그는 다시 완전히 혼자가 될 터였다. 진영은 옆에 누워있는 명진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반복되는 만남은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자극도 주지 못했다. 명진은 예측 가능했고 그의 반응은 뻔했다. 그녀의 활달함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본능이 강력하게 그녀를 흔들었다. 이 관계는 실패였다. 자신의 지루함과 낮은 자존감을 채워주기에 명진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더 새롭고 더 강렬하고 더 예측 불가능한 자극이 필요했다. 지루함은 두 사람 모두에게 찾아왔지만 그들이 그 지루함에 반응하는 방식은 달랐다. 명진은 관계 자체에서 다시금 불꽃을 찾으려 했으며 관계가 깨질까봐 불안해했지만 진영은 관계 밖에서 혹은 관계의 새로운 요소를 끌어들여서라도 다른 자극을 찾으려 했다. 같은 밤, 같은 침묵 속에서 한 사람은 관계의 유지를 위해 몸부림쳤고 다른 한 사람은 관계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일탈을 계획했다. 지루해진 밤들은 그렇게 두 사람을 각자의 방식으로 또 다른 자극을 찾아 나서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자극은 예상치 못한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게 될 터였다. 관계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듯했고 명진은 불안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진영은 달랐다. 그녀는 끝을 생각하기보다
새로운 시작, 혹은 관계의 파괴를 통한 다른 형태의 자극을 갈망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모텔방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텔레비전에서는 시시한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 없이 정적만이 감돌았다. 진영은 포크로 접시 위에 음식을 의미 없이 흩뜨리다가 불쑥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내용은 명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다. 명진 씨,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 이제 좀 지겹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권태를 언급하는 그녀의 말에 명진은 움찔했지만 차마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했다. 지겹냐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에 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아 두려웠다. 좀 익숙해지기는 했죠. 그래도 진영 씨 만나는 시간은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그는 애써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며 대답했다. 진영은 그런 명진을 힐끗 쳐다보더니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비웃음인지 아니면 그저 상황에 대한 냉소인지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럼 새로운 거 해볼래요? 새로운 거요. 명진은 그녀의 제안에 막연한 기대와 함께 불안감을 느꼈다. 혹시 그가 원했던 관계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욕망 충족일까? 진영은 나른했던 자세를 바로잡고 명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장난스러움과는 다른 대담하고도 위험한 빛을 띠고 있었다. 마치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무언가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요? 친구? 누구 친구? 그게 무슨... 설마 지금 그녀가 말하는 게? 그의 머릿속에서 온갖 불가능한 상상이 충격적으로 뒤섞였다. 불륜도 모자라 서로의 지인을 끌어들여서요. 그는 말문이 막혔고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다. 진영은 명진의 충격에 질린 표정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겁을 먹고 물러선다. 하지만 그녀는 명진이 완전히 거부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 속에 두려움과 함께 피어오르는 희미한 욕망의 불꽃을 그녀는 보았다. 명진은 한참의 침묵 끝에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진영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서 스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조율하면 문제없어요. 완벽한 일탈이 될 거예요.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요? 그녀는 명진의 두려움을 스릴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관계의 위험성을 아슬아슬한 게임으로 둔갑시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유혹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불안정한 명진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결국 두려움과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미지의 자극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 앞에서 명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명확한 동의의 말은 없었지만 그 고갯짓은 충분한 대답이었다. 진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계획대로 되고 있었다. 지루해진 불륜 관계는 이제 서로의 주변 인물까지 끌어들이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위험하고 파괴적인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명진은 공포와 억지스러운 기대감 속에서, 진영은 대담한 계획과 새로운 자극에 대한 흥분 속에서 그들의 동상이몽은 더욱 위험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다. 진영의 충격적인 제안에 명진이 고개를 끄덕인 후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지루함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긴장감으로 대체되었다. 누가 세 번째 사람이 될 것인가? 진영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주변에는 재미있는 일이라면 마다치 않을 만한 남자 지인들이 몇 명 있었다. 그중 한 명에게 진영은 가볍게, 마치 새로운 종류의 파티를 제안하듯 눈을 띄웠고, 호기심과 대담함을 갖춘
그는 진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명진은 진영이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거침없음에 다시 한번 놀랐고 동시에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약속된 날, 세 사람은 약속 장소에서 만났다. 명진은 어색하고 불안했지만 진영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였다. 세 번째 남자는 명진보다는 젊고 자신감이 넘치는 인상이었다. 가벼운 인사와 어색한 대화가 오간 후 그들은 준비된 공간으로 향했다. 모텔과는 다른 좀 더 은밀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장소였다.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노골적인 욕망의 기운이 감돌았다. 세 명의 시선이 뒤엉켰고 곧옷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명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두려움과 함께 이 비현실적인 상황 자체가 주는 압도적인 자극이 그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진영과 단 둘이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다. 다른 남자 앞에서 진영의 몸을 마주하고 진영이 다른 남자와 얽히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것, 그것은 명진에게 전례 없는 경험이었다. 진영은 두 남자의 시선과 몸짓을 느끼며 강렬한 쾌감을 느꼈다. 두 남자의 욕망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처음에는 명진과의 관계를 통해 얻으려 했던 자존감의 조각들이 이제는 2배, 3배의 자극과 관심으로 쏟아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두 남자 사이를 오가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는 명확했다. 바로 진영 자신이었다. 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판을 짜는 것은 바로 그녀였다. 세 사람의 밤은 명진에게는 질투와 불안, 그리고 억지스러운 욕구로 얼룩진 아슬아슬한 경험이었다. 그는 다른 남자와 진영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위협받으면서도 이 극단적인 일탈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기괴한 만족감을 찾으려 했다. 진영에게는 계산된 자극 추구와 통제력 과시의 장이었다. 그녀는 두 남자의 욕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루함을 해소하고 관계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데 성공했다. 밤이 깊어지고 세 번째 남자는 먼저 자리를 떴다. 방에는 명진과 진영, 그리고 방금 전에 격렬했던 시간의 여운만이 남았다. 명진은 지독한 피로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쾌락은 덧없었고 남겨진 것은 질투의 씁쓸함과 더 커진 불안감이었다. 진영은 옆에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만족감인지 아니면 이미 다음 계획을 생각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다음에 또 이런 자리 만들까요? 진영이 무심하게 물었다. 명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거절할 힘도 용기도 없었다. 그날 밤 세 번째 그림자는 명진에게 소외감과 질투의 상처를, 진영에게는 새로운 자극을 통한 일시적인 우월감과 통제력의 확인이라는 다른 의미로 새겨졌다. 같은 밤이었지만 두 사람의 동상이몽은 더욱 깊고 어두운 균열을 만들었다. 남자 한 명을 더했던 지난 경험은 명진에게는 복잡한 질투와 불안을 남겼지만 진영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녀가 찾던 자극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예측 불가능하고 아슬아슬하며 자신의 통제 아래에서 욕망을 탐색하는 것. 진영은 망설이지 않고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이번에는 남자 1명에 여자 2명이었다. 명진의 친구보다는 자신의 여성 지인 중에서 대담하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있는 사람을 물색했다. 학원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고 진영은 어렵지 않게 적합한 상대를 찾아냈다. 새로운 여성은 진영보다 조금 더 젊고 활발하며 성적인 호기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명진에게 새로운 만남의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의 반응은 지난번만큼의 충격은 아니었다. 여전히 불안해하는 기색이었지만 동시에 미묘한 흥분과 기대감이 그의 눈빛에 스쳤다. 남자 둘의 여자 하나였을 때 느꼈던 질투와 소외감 대신 이번에는 자신이 두 명의 여성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상황이 될 터였다. 그의 낮은 자존감은 이 상상만으로도 일시적인 부스트를 받는 것 같았다. 약속된 날, 세 사람이 다시 은밀한 장소에 모였다. 새로운 여성은 진영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거리낌 없이 분위기에 녹아들었다. 명진은 두 명의 여성이 자신에게 향하는 시선과 몸짓을 느끼며 압도적인 쾌감과 우월감을 느꼈다. 지난번의 불안감은 사라지고 자신이 이 상황의 중심에 있다는 성적인 만족감이 그의 내면을 가득 채웠다. 두 명의 아름다운 여성이 자신만을 바라보고 원하는 듯한 이 상황은 그의 가장 깊숙한 욕망과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듯했다. 진영은 두 명의 여성이 한 남자를 중심으로 얽히는 이 상황을 흥미롭게 바라봤다. 자신이 기획한 실험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명진이 느끼는 만족감과 우월감이 진영에게는 또 다른 자극이 되었다. 새로운 여성은 예상대로 대담했고 명진과의 소통도 거침없이 이어졌다. 진영은 새로운 여성과의 미묘한 신경전, 그리고 자신과 다른 스타일의 여성과 함께 명진과 관계를 맺는 경험에 집중했다. 통제력을 완전히 쥐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조정하고 새로운 감각을 탐색하는 재미가 있었다. 세 사람의 밤은 명진에게는 일시적인 자존감 상승과 욕망 충족의 순간이었다. 그는 두 여성 사이에서 자신이 가장 빛나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현실의 모든 결핍을 잊으려 했다. 진영은 명진의 만족감을 바라보며 자신의 기획자적 역할에 흐뭇했지만 새로운 여성의 존재와 명진의 욕망 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공허함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밤이 지나고 새로운 여성은 자리를 떠났고 방에는 명진과 진영만 남았다. 명진은 여전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듯 들떠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진영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진영은 그런 명진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물었다. 어땠어요? 만족했어요. 명진은 고개를 격렬하게 끄덕였다. 정말 최고였습니다. 진영씨 덕분이에요. 진영은 그의 대답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그는 만족했군. 그럼 됐어. 이제 다음은 뭘 해볼까? 두 번의 세 번째 그림자와의 밤이 지난 후 명진과 진영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강렬한 경험이 남긴 여운과 일시적인 만족감이 남아있었다. 특히 명진에게 일남이여의 밤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자존감 상승과 쾌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일상의 건조함이 다시 그를 감싸며 그 일시적인 행복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렬했던 순간의 기억은 아련해졌고 남겨진 것은 이전보다 더 깊어진 공허함과 불안감이었다. 그는 그 밤들을 떠올릴 때마다 흥분과 함께 씁쓸함을 느꼈다. 과연 그건 진정한 행복이었을까? 일상으로 돌아온 그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심하는 초라한 50대 자영업자였다. 진영 역시 두 번의 그룹 경험을 통해 자신이 찾던 새로운 자극을 얻었다. 특히 두 남자를 상대했던 첫 경험은 관계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경험 역시 무뎌지기 시작했다. 극단적인 자극도 반복되면 그 효과는 약해진다. 진영은 여전히 일상에서 지루함을 느꼈고 내면의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공허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순간의 절정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 절정은 매우 짧았고
그 후에는 각자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공허함과 불안감이 다시 차올랐다. 극단적인 자극이 남긴 공허함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그리고 그 공허함과 함께 관계 속에 숨어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세 번째 인물이 개입되면서 관계는 복잡해졌고 두 사람 사이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겨났다. 가장 먼저 명진을 괴롭힌 것은 질투였다. 남자 한 명과 진영, 그리고 자신까지 셋이 함께했던 밤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씁쓸함을 느꼈다. 진영이 다른 남자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깊은 상처와 소외감을 안겨주었다. 명진은 진영이 다른 남자와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을까, 자신 없이 둘이서만 만나지는 않을까 하는 상상에 사로잡혀 불안해했다. 그는 진영에게 집착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거나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진영은 명진의 갑작스러운 질투와 집착에 당혹감과 짜증을 느꼈다. 관계를 시작할 때 감정적인 얽힘은 배제하기로 했고 불륜 커플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그었다. 그런데 명진은 예상외로 감정적인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특히 지난번 만남에 참여했던 남자에게 명진이 은근히 진영과의 관계를 캐묻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는 불쾌하기까지 했다. 진영은 자신이 공들여 관리하고 있는 관계가 명진의 불안정한 감정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짜증났다. 문제는 질투만이 아니었다. 세 번째 인물이 추가되면서 불륜 사실이 발각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함께했던 지인이 소문을 내거나 미묘한 관계 변화를 눈치챌 가능성 때문에 두 사람은 늘 불안에 시달렸다. 명진은 외부에 노출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전전긍긍했지만 진영은 그 공포조차 새로운 스릴로 여기는 듯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진영도 관계가 점점 더 많은 사람과 얽히면서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명진은 진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난번에 같이 만났던 분들하고는 따로 연락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확인받고 싶은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진영은 명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짧게 대답했다. 업무상 필요하면 하겠죠. 그녀의 냉정한 대답에 명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업무상 필요하면 그녀에게 그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저 업무 중 하나일 뿐인 걸까?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진영에게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이 관계가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질투, 소외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를 덮쳐왔다. 관계 속의 문제들이 쌓여갈수록 두 사람의 동상이몽은 더욱 극명해졌다. 명진은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불안감과 질투에 시달리며 감정적으로 더욱 매달렸지만 진영은 문제가 발생할수록 관계를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강화하거나 아예 감정을 차단했다. 질투, 소외감, 불안이라는 같은 종류의 문제 속에서 한 사람은 관계의 끝을 두려워하며 관계에 대한 기대를 놓지 못했고, 다른 한 사람은 관계의 효율성을 계산하며 정리수순을 밟을 준비를 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문제들은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기는커녕 감정적으로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이었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끌어들인 세 번째 그림자들은 이제 두 사람의 관계에 걷잡을 수 없는 위험을 불러왔다. 은밀했던 비밀은 여러 사람에게 공유되면서 통제 불가능한 형태로 부풀어 올랐다. 함께했던 남자와 여자는 공범이 되었지만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기도 했다. 그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어색한 분위기, 혹은 변해버린 사람의 본래 삶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다. 명진의 일상은 공포로 가득 찼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다. 혹시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는 아닐까, 모르는 번호로 이상한 내용의 문자가 오지는 않을까 늘 경계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혹시 그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했다. 아내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안해했고 사업 관계자들을 만날 때도 혹시 소문이 돌고 있지는 않을까 의심했다. 지난 밤의 짜릿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발각에 대한 공포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진영 또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관계가 복잡해진 만큼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가 늘어났다. 함께했던 남자와 여자에게서 오는 연락을 처리해야 했고 그들의 입을 단속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명진의 지나친 불안감과 집착적인 행동 또한 그녀에게는 또 다른 스트레스였다. 그녀는 명진의 공포를 이해하기보다는 그의 패닉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저 남자가 일을 망치기 전에 내가 통제해야 해.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위험이 확장될수록 두 사람의 동상이몽은 더욱 극명해졌다. 명진은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자신의 초라함이 폭로될 것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관계의 파국을 예감했다. 그는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오직 불안과 후회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진영은 불안감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것을 감정적인 패닉으로 표출하기보다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실용적인 문제로 인식했다. 그녀는 명진의 불안함을 나약함으로 치부하며 이 관계에서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자존감의 역설은 잔혹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내면의 결핍을 채우고 구원받기 위해 불륜이라는 일탈을 선택하고 그 강도를 높여갔다. 명진은 타인의 인정과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진영은 자극과 상황 통제를 통한 자기 증명을 원했다. 하지만 그들의 일탈은 구원이 되지 못했다. 명진은 자존감이 더욱 깎여나가 공포와 후회 속에 잠식되었고, 진영은 아무리 극단적인 자극을 받아도 내면의 공허함은 메워지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과 함께 관계의 끝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미세한 균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변한 것은 진영이었다. 극단적인 자극마저 효용을 잃고 위험만 커지자 그녀는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명진은 더 이상 그녀에게 흥미로운 상대도 유용한 도구도 아니었다. 명진은 진영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감지했다. 메시지가 오지 않는 시간, 길어지는 답장의 간격, 반복되는 거절. 올 것이 오고 있구나. 관계의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는 절망했다. 비록 이 관계가 자신에게 깊은 공포와 공허함을 안겨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것마저 사라진다면 그의 삶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다. 진영은 명진의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피곤하게 느껴졌다.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명진은 자꾸만 감정적으로 얽히려고 했다. 어느 날 명진은 진영에게 평소보다 길고 절박한 문자를 보냈다.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낀다고, 혹시 자신에게 실망한 것이라면 이야기해달라고,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그 문자에 자신의 모든 불안과 매달림을 쏟아부었다. 진영의 답장은 몇 시간 후에 도착했다. 명진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짧고 감정 없는 메시지였다. 요즘 제가 많이 바쁘네요. 당분간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당분간 만나기 힘들 것 같다. 그건 사실상의 이별 통보였다. 그의 절박한 호소는 그녀의 냉담한 몇 글자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관계의 끝을 예감했지만 막상 그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다. 관계의 끝은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명진은 버려지는 공포 속에서 관계의 미련을 놓지 못하고 매달렸지만 진영은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해 냉정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혹은 명진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화했을 때 진영이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그 순간, 그것이 두 사람의 불륜 커플 관계의 마지막이었다. 명진은 진영의 마지막 말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예상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자 감당할 수 없었다. 버려졌다는 사실, 끝내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결국 자신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음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원해지거나 붙잡힐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확인받은 것만 같았다. 절망, 분노, 후회. 진영은 관계를 정리하면서 어떤 큰 감정적인 동요도 느끼지 않았다. 약간의 홀가분함과 함께 복잡했던 상황을 잘 처리했다는 실무적인 만족감이 들었을 뿐이다. 명진의 절박한 문자나 목소리는 그녀에게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성가시고 상황을 불필요하게 길게 만들려는 시도로 느껴졌다. 그녀에게 명진은 더 이상 매력적인 상대도 유용한 존재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지나온 단계의 일부일 뿐이었다. 관계의 마지막 순간, 명진은 자신이 겪는 고통과 상실감을 온전히 홀로 마주했다. 관계의 끝은 곧 자신의 몰락처럼 느껴졌다. 반면 진영은 관계의 종료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명진이 느끼는 절망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의 관심은 이미 다음 자극, 다음 실험을 향해 있었다. 같은 관계의 끝이었지만 명진에게는 모든 것을 잃은 비극적인 결말이었고, 진영에게는 흥미를 잃은 단계를 마무리 짓는 실용적인 절차였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 사람의 동상이몽은 계속되었고, 불륜이라는 독성 관계의 종말은 한 사람에게는 내면의 파멸을, 다른 한 사람에게는 다음 일탈을 향한 발판을 남겼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그림자는 그렇게 각자의 길 위에 다른 무게로 드리워졌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